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05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콜택시로 출범했고 2018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대전교통공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교통수단.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특장차, 전용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발휘되어 줍니다. 365일 24시간 교통약자에 발휘되어주는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복권기금과 대전광역시의 재원을 받아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살고 있사옵니다. 강숙자입니다. 저는 나가려면은요, 장거리 없으면은요,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현관 앞에서부터 가는 목적지 그 앞에까지 기사 양반이 모셔다 주니까요, 제일 좋아요. 여기 기사 양반님들은요, 참 진짜 친절하시고 진짜 다정다감하시고요. 잘못하면은요, 어디가 다칠까 봐서 아주 그냥 세심하게 이렇게 보살펴 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도요, 지금 어디를 가느냐 뭐 저거냐 해가면서요, 다정하게도 말씀하시고 정말 친절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거 타기만 하면요, 기분이요 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상담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김현영 심리상담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각장애 중증이고요. 빛 정도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 기사님들께서는 저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그렇지만 장애인 콜택시 기사님들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셔야 하는지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지금 저처럼 중증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임산부들, 이런 분들에게까지 지금 확대가 된 거 정말 바람직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그 제도가 더 많이 제도가 이렇게 확장이 돼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일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저처럼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저희에게는 참 고마운 제도지요.
교통역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사랑 나눔 콜 서비스를 통해서 바우처 전용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 전용 택시는 한정된 수로 운영되어 배차 완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전시와 함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임산부 이동 지원 서비스 무브메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무브메이트는 바우처 전용 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이용해도 임산부가 바우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해당 URL로 접속하면 임산부 이동 지원 서비스 무브메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이 필요하며 가입 절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임산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대전 사랑카드의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브메이트의 혜택 요건을 확인하면 회원 등록이 완료됩니다. 무브메이트를 이용할 때는 택시에 탑승한 후 승차 인증 버튼을 누릅니다. 이동 중에는 이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대전 사랑카드로 결제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하차 인증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임산부 바우처 지원금 내에서 택시 요금의 일부가 대전 사랑카드 포인트로 캐시백됩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스마트하게 마이데이터 기반의 무브메이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제도 개선, 예산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0%가 교통약자입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교통약자는 해마다 2%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고령자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차별 없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4개의 추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는 2026년까지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의 미래를 위한 계획,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그 첫 번째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확대입니다. 저상버스는 출입구가 낮고 계단이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쉽게 탈 수 있는데요. 시내버스의 경우 2021년 말 전국 도입률이 30.6% 수준이고 농어촌 버스는 1.4%, 마을버스는 3.9%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모두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은 시내버스 62%, 농어촌버스 42%, 마을버스는 49%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이 가능하여 장애인 콜택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이용 서비스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설치되는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이란 휠체어 승강 설비, 승강기, 경사로, 점자 블록 등을 말합니다. 2026년까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설치된 이동 편의시설의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과 정류장 개선을 위해
이동 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동 편의시설 개선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개방 연계하여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경로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입니다. 이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계기관과 단체들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지표를 개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같은 궤도 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도 2024년부터 이동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개별 시설물 이용이나 지역을 이동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인 BF 인증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 의무화되어 교통약자가 더 높은 수준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해 교통약자들이 마음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승무원 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 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더불어 교통약자의 심리적 장애를 없애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교통약자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지금,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는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